때는 200여 년 전인 1801년, 신원을 알 수 없는 5명의 뱃사람이 제주도로 표류해 옵니다. 조선에서는 관리를 보내 표류인들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들은 막가웨라는 괴상한 언어만 반복할 뿐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는데요. 일본말도 통하지 않고 중국말도 통하지 않자 조선 조정은 이 5명의 표류인들을 해결하기 위해 청나라로 보내지만 청나라에서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다시 조선으로 되돌려 보냅니다. 이들은 9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던 9년째 되는 해 갑자기 제주도에 이들의 신원과 언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문순득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의 정체모로 언어를 파악하고 드디어 이들과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200여 년 전 조선에서 일본어도 중국어도 아닌 이름 모를 나라의 언어를 습득한 이 사람 또한 수년간 외딴 곳에서 표류를 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도대체 누구이고 그에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777년 전라도 우이도에서 태어난 문순득은 수십 년간 홍어잡이 가업을 이어받아 생활하던 평범한 홍어장수였습니다. 12월의 겨울 24살의 젊은 문순득은 그날도 어김없이 동료들과 함께 홍어를 사기 위해 태사도로 항해하는데요. 그러던 중 갑자기 거대한 풍랑을 맞아 그가 탄 배가 표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문순득 일행이 며칠을 표류한 곳은 바로 오키나와에 있는 대도라는 섬이었는데요. 이곳은 한때 유구국이라는 왕국의 영토였죠. 표류해온 문순득 일행을 발견한 유구국 사람들은 이들에게 물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후하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조선에 생還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 주었죠. 이렇게 유구국 관리들이 아무것도 없는 조선인 표류자들을 잘 대접한 이유는 그 당시 유구국과 조선 간에 표류인 인도협정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서해바다와 제주도 인근 해역의 조류와 바람 특성상 조선바다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상선이 당시 유구국 해안으로 떠밀려온 경우가 꽤 많았고 문순득 일행도 그중 하나였기 때문에 유구국 관리들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돌봐주고 또 무사히 조선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배편을 마련해준 것이죠. 문순득은 이곳에서 약 8개월을 머무르는 동안 유구국 언어를 직접 배워 소통했고 이러한 그의 노력 덕분에 더 빨리 조선으로 돌아가는 배편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문순득 일행은 조공선에 몸을 싣기로 결정하고 이곳을 떠나는데요. 하지만 이 배 또한 출항한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출항한 조공선 3척 중 2척은 바다에서 실종되어 버리고 문순득이 탄 조공선 한 척만이 유일하게 풍랑에서 살아남아 어느 낯선 해변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바로 유구국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 여성국이었죠. 여성국은 당시 스페인의 식민지로서 조선과의 교류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문순득 일행에게 이곳은 더욱더 낯설고 살아남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근처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 움직입니다. 이 과정에서 같이 도착한 중국인 일행 몇 명이 해적으로 의심되어 현지인들에게 잡혀가는 상황까지 겪었지만 결국 이들은 필리핀 비간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문순득은 여기서 또다시 9개월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기간 동안 문순득은 유구국처럼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먹고 살리를 찾아 목숨을 연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끈을 꼬아 팔고 현지 상인들의 쌀거래를 돕는 일 등을 하며 생계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지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지어를 빠르게 습득해야만 했는데 문순득은 틈틈이 현지 언어인 여성 언어, 즉 일로카노어를 익혔고 일이 끝나면 시내를 돌아다니며 관광도 했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필리핀 비간은 당시 스페인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중국 출신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동서양이 혼합된 신비로운 문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1800년대 조선 사람인 문순득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머물기를 수개월째 문순득은 여성국 왕을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드디어 중국으로 떠날 수 있는 배편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1803년 8월 문순득은 마카오 상선을 얻어 타고 마카오로 출발하였고 이번에는 풍랑 없이 무사히 마카오에 도착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도 문순득은 마카오에 짧게 머물면서 여러가지 서양 문물과 문화 등을 접했고 특히 마카오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에 깊은 인상을 받아 조선에 와서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마카오에서 육로를 통해 남경으로 이동했고 다시 남경에서 북경, 의주, 한양을 통해 1805년 1월 마침내 고향인 우이도로 도착합니다. 그가 표류한 지 3년 2개월 만의 일이었죠. 지금 시대 같으면 단숨에 유명인이 되어 여기저기 인터뷰를 다녔겠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문순득은 그저 고향 사람들에게만 자신이 겪은 신기한 경험을 전파하며 다시 평범한 홍어장수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순득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역사에 쓰여지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의 고향 우이도 옆 흑산도에 다산 정약용의 친형인 정약전이 유배되어 온 때부터입니다. 유배온 정약전은 양반이라는 권위를 버리고 흑산도에서 어민들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의 삶과 해양생물에 관심을 두고 관찰한 학자였고 이런 그에게 파란만장한 표류 생활을 했던 문순득은 세상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중한 증인이었습니다. 정약전은 문순득을 불러 그가 겪은 체험을 본격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고 몇 개월 만에 타국 언어를 수월하게 배울 정도로 똑똑했던 문순득은 자신이 겪은 일과 거쳐갔던 나라의 문화, 생활, 언어 등을 상세히 기억해 정약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정약전이 표해시말이라는 책을 통해 기록하였죠. 특히 표해시말에서는 문순득이 습득한 유구국 언어를 한국어로 표기한 부분이 있는데
유구국은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메이지 유신 때 일본으로 복속되어 버리고 오늘날까지 일본의 일부로서 존재하게 되어 그 당시 언어인 유구어가 거의 사라진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오키나와 방언을 연구할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다 건너 조선에서 지금은 사라진 유구어가 기록된 것이죠. 그리하여 문순덕의 말을 통해 표이시말에 기록된 유구어 단어들은 현재 옛 오키나와 방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연구되기도 합니다. 또한 당시 흑산도에서 가까운 강진에 같이 유배된 정약전의 동생 정약용도 형의 편지를 통해 문순덕이라는 인물을 소개받게 되고 그의 이야기에 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문순덕이 마코에 머물렀을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화폐에 대한 내용을 들은 정약용은 자신의 저서 경세의표에 조선도 기존의 물물교환 방식이 아닌 화폐 개혁을 통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게 되고 정약용의 수제자였던 이광에는 문순덕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타본 선박들의 종류와 활용법에 대해 연구하여 다양한 선박 제조법과 제도로 조선의 무역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은 운곡선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문순덕이라는 어부 한 사람이 겪은 체험담이 조선 후기 3명의 실학자들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셈이죠. 그리고 문순덕이라는 이름은 결국 조선왕조 실록에도 남게 되는데 이 배경이 바로 오프닝 때 소개했던 일화입니다. 9년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며 낯선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표류인들에게 문순덕이 찾아옵니다. 문순덕은 이들의 외모를 천천히 살피더니 자신이 생활했던 여성국 사람임을 인지하고 여성국 언어로 말을 건네보는데요. 문순덕의 말을 들은 표류인들은 미친듯이 펄쩍 뛰며 울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들의 언어였던 것이죠. 즉, 이 사람들은 여성국 사람들이었습니다. 드디어 언어가 통한 표류인들에게 문순덕은 그들의 언어를 통역하여 조정에 이들의 신원을 밝혔고 이내 배편을 마련해서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조선왕조실록, 순조실록에 이 일화가 실리게 되었고 헌종 때인 1835년에는 문순덕의 공을 인정하여 종이품 공명첩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비록 명예직이지만 벼슬까지 얻게 된 문순덕은 이후로도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다가 1847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평범한 어부가 우연히 바다를 표류하면서 겪게 된 파란만장한 세상 이야기.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문순덕의 총명함이 없었더라면 후대에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상인 출신이라 글은 잘 몰랐지만 특유의 총명함을 재능삼아 머물렀던 지역의 언어를 빠르게 습득했으며 보고 들은 것을 날짜별로 세세하게 기억하여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에게 더 큰 세상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고향인 우이도에는 문순덕의 생가가 있으며 그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